그럼 향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몸이 나쁘면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받죠. 근데 이런 그 처방을 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일 때 어떻게 나쁘다라는 걸 알고 이제 처방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안정도에 약화되는 조건들이 뭐가 있느냐, 이걸 판단하셔야 되죠. 안정도 향상 대책, 키워드가 5글자 있는데 뭐였죠? 예? 조금씩 틀렸는데, 리는 뭐죠? 리액턴스죠? 저는? 전압변동 억제. 충격 저감이죠. 입. 예, 입출력 평형. 뭐, 그거는 이제, 요 앞에 키워드를 쓰시든, 이게 뭐죠? 기타. 팩치나 HVDC. 여기에는 없지만 사실 이제 팩치나 HVDC를 여러분은 그래서 여기서 또 아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자료 중에 이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안정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좀 그 설명을 드리냐면 중요합니다. 이게 안정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장전류, 안정도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호개정기, 이상전압 이렇게 6, 7, 8, 9, 10 요거는 항상 나온다고요. 항상. 어떻게든. 왜냐면은 송배전공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력계통공학에도 이게 다 있습니다. 책 3권 시험 보는데 똑같은 챕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나오겠죠. 전력계통공학 측면에서 나오든가 송배전공학 측면에서 나오든가. 그럼 여기는 이제 단단복직기회. 복직기회 뭐 이렇게 리액턴스를 저감하는 방법 뭐냐. 아까 뭐라고 했죠? P는 X분의 2S, 2R 사인 세타에서 우리는 이거를 지금 증대시키는 게 안정도라는 얘기죠. 아까 dP분의 d세타에서 얘가 0보다 크게끔 만들어 미분입니다. 미분을 한다는 건 이제 잘게 쪼개는 거죠. 계산하기 편하게. 미분은 잘게 쪼개는 부분이고 적분은 그 잘게 쪼갠 걸 이제 평균을 내보는 게 적분 개념이고요. 그럼 뭐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최소 자성법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최소 자성하는 건 2번 자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한 번 자성하고 한 번 더 자성했다. 왜? 쪼개고 더 쪼갰다. 근데 이제 쪼갠 거를 이제 루트를 씌운 겁니다. 루트를 씌워서 각각의 성분들 다 더하면은 최소 자성법이라는 거 뭐의 자성 플러스 뭐의 자성 플러스 뭐의 자성 이렇게 나오는 게 최소 자성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죠? R의 자성 플러스 X의 자성은 한 다음에 여기다 루트를 씌워가지고 뭐 어떠지? Z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 Z라는 성분을 구해서 R 플러스 JX 성분을 이렇게 자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웠더니 보다 정확한 값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썼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뭐냐? 요거에 관련된 것을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안정도 향상 대책이라는 이 수식 하나에서 뭐죠? 리액턴스를 저감을 한다 이거죠. 이걸 저감을 하게 되면. 얘가 올라가죠? 이걸 저감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는 얘기죠. 단권 변압기를 사용한다든가, 단락 용량을 억제한다든가, 복도체를 사용한다든가, 직렬 리액터를 사용한다, 직렬 콘덴서를 사용한다든가, 기계 리액턴스를 저감한다든가, 회선수를 저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임피던스를, 리액턴스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쓰는 겁니다. 수식 쓰고, 그림 쓰고. 요거는 25점짜리로 나옵니다. 아마 다음 시험에도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기가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꼴이기 때문에. 전압변동 억제. 키워드가 뭐였죠? 예, 승속중. 이건 그냥 제가 외운 겁니다, 그냥. 승은 뭐였죠? 승합, 소극여자, 중은, 중간조산 방식. 키워드가 이렇게 한 게, 여러분들의 다른 자료들을 다 보시다 보면 나와 있습니다. 승합은 뭐냐? 이걸 올려주는 겁니다. P를 올려주기 위해서 ES를 올려주면은. P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전성전력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왜 22,900에선 안 쓰고 154를 씁니까? 전압이 몇 배네요. 그러면 보내줄 수 있는 송진량도 몇 배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154로 쓰는 부분은 무조건 20MV 이상은 154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그 대용량 배전하면서 22,900도 40MV를 해가지고 쓸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325스퀘어의 배전 케이블을 600스퀘어로 바꾸면서 이런 부분이 가능해진 거고 단독 수전도 만약 그러면 3요 스퀘어에서는 20MV밖에 공급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어떻게 하냐? 2구자를 받는 거죠. 케이블을 2구자를.
왜? 케이블을 못 바꾸니까. 새로 바꾸는 데는 이 40Mb를 할 수 있게끔 600스퀘어로 넣는 부분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0MB까지 이제 보내줄 수는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전압이라든가, 그 다음 송전 전력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앞에서 배웠죠. 뭐, 고유송전 용량 계수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송전 용량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 배우셨으니까, 상차각에 얘기한 방법이라든가, 스틸에 의한 실험식 해가지고 전압 같은 거 계산하는 부분들. 스틸에 의한 실험식이 어떻게 나왔죠? 5.5. 루트 0.6L. 이 100분의 P였나요? 킬로미터 라인 이거 뭐였죠? 이게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틸의 실험식 바로바로 나와주셔야 된다. 뒤에 가서도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은. 자, 승하 소극여자 방식. 소극여자라는 게 뭐냐? 발전기 AVR이 빨리 들어가가지고 여자기에서 여자를 빨리 해진다는 얘기예요. 소극여자가. 예? 속도 위반했다 그래요. 속도를 위반했다. 소극여자 속도가 응답되는 특성이 빠르다. 여자기에서. 그래서 여자기가 사실 이제 그 전에는 기계식 조속기였다 보니까 이렇게 천천히 갔다 보면 이게 이제 전기식 조속기로 가면서 팅 올라갔다 팅 떨어졌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난조가 생긴다는 얘기죠. 악셀레이터가 너무 민감한 겁니다. 악셀레이터 조금만 밟으면 울컹울컹 한다는 얘기죠. 속도 내긴 좋은데 좀 밟으니까 웅 갔다 뛰니까 들컥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소극여자 방식을 쓰다 보니까 뭐 난조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래서 뭐 PSS 같은 전력계통 안정화 장치가 이제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중간 조산 방식이 뭐냐? 전압이 이렇게 쭉 가는데 이제 전압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중간에 하나 더 조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지점으로 이렇게 보내주기 위해서 선로의 임피던스 때문에 이렇게 전압강화가 생기는데 중간에서 한 번 올린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서 하나 보내주고 봤는데 여기다 뭘 이용해가지고 한 번 더 펌프질을 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입출력 편형 키워드는 이제 T2로 그냥 저는 외웠습니다. T가 뭐였죠? 발전기의 입출력 평형. 왜? 아까처럼 기계적 입력하고 전기적 출력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평형이 안 되면 뭔가 이것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 바뀌는 부분을 빨리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거 뭐였죠? 예? T, C, BR. 이거 뭐죠? 사이리스트 컨트롤 브레이킹 레지스터. 이제 팩치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팩치는 플렉시블 AC 트랜스미션 시스템, HVDC, 하이 볼테이지 다이렉트 커렌트 이런 식으로. 팩치의 여러 가지 부분인데 팩치를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 있고 그다음에 뭐 가공선 있고 뭐 지중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있고 여기 합쳐져서 뭐 여기 뭐 있다 그래서 여기 UPFC, 여기는 뭐 TC, PR, 여기는 이게 TCS인가요? 아, 여기가 스테이트콤이구나. 스테이트콤. 여기가 TCS시네. 예. 가공선, 지중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외워주시고, 이거의 의미가 뭔지, 요거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의 장점이 뭔지, 요거의 역할이 뭔지, 25점짜리 나옵니다, 반드시. 이번에도 이제 HVDC 뭐 이런 개념으로 나왔었죠. 예? 사실 직류성전 방식이 HVDC 개념이니까 이 부분이 2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4교시 때 이런 것들을 20점짜리로 맞아야 되듯이 얘도 20점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팩트는. 근데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합니다. 기본세 책에 내용이 없으니까. 책에 내용이 있는 것만 저는 설명드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막 이상한 거 설명드리면 그거 자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른 데. 일단은 여러분 500점을 위한 부분까지는 제가 맞춰드리는데 700점을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따로 또 다른 과정에서 또 들으셔야죠. 일단은 기본적인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그 다음에 공부하시기 편하니까 그런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또 삭제하고 마지막입니다. 안정된 향상 대책에서 여러 가지 배우시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페르 방식입니다. 제페르의 안시 번호가 몇 번이죠? 혹시 아시는 분? 39. 예? 44. 예? 79입니다. 조금 용어는 틀릴 텐데 이제 한전에서 쓰는 부분하고 79가 이제 제페로입니다. 제페로. 근데 이런 걸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때 이런 내용까지 좀 써주시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제표로는 뭐냐? 떨어졌다. 다시 패로를 한다는 얘기죠. 떨어진, 개로죠. 개로 된 거를, 이렇게 떨어진 거를 다시 연결한다. 그게 바로 제표로입니다. 아까 그래서 뭐였죠? 두 개의 송전선로가 있었는데, 예? 여기서 사고가 나면 여기 끊어버리고, 예? 이쪽으로 이제 송전을 하다가, 여기가 사고가, 수목이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도 있잖아요. 붙으면 이제 떨어졌다가 빼고 나면 다시 송전한다. 그게 제표로죠. 근데 이제 제표를 할 때 기준이 뭐냐? 사고를 검출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래서 단상 제표로가 있고, 그 다음에 삼상 제표로가 있고, 단상 플러스 삼상 제표로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다상 제표로가 있죠. 이렇게 4개가 있다. 단상은 하나씩 끊는 겁니다. 삼상은 3개 한꺼번에 끊는 겁니다. 단상 플러스 삼상은 얘는 하나밖에 못 끊으니까 3개를 못 끊겠죠? 얘는 하나를 또 못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2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도 끊고 3개도 끊을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다상은 이제 여러 개를 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HS, GS가 얘기했던 765 쪽에, 예? 하이스피드 그라운드 스위치. 빨리, 사고 났을 때 빨리 대지로 방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고, 뭐가 어싱 스위치가 있고, 어싱 스위치가 있고, GIS 보면은 뭔가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뭘 붙여주고, 이쪽으로 방전시키고, 이쪽으로 방전시키고 하는데, 뭐 선행 방전, 후행 방전 해가지고 뭐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 시간들을 뭐 0.1초, 0.1초 해가지고 뭐 몇 초, 뭐 전산, 얘가 0.0 몇 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합쳐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그 대지로 방전시키는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하이스피드 그라운드 스위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신가평 변전소 같은데 가가지고 사진도 다 찍어가지고 왔거든요. 명판도 찍어가지고 오고 자료도 다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기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만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요거는 있습니다. 제표로 방식 예제 문제에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단상 제표로하고 삼상 제표로. 근데 HSGS 같은 교과서에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연구반 교재에서 보고 더 내용들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렸고요. 또 반복이 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해드리냐면 중요하니까. 이제 또 나옵니다. 이제 다음에 한 3가지 또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교과서 들어가서 또 설명드릴 거고, 교과서 끝나고 나면 또, 연구반 그 자료들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게 9가지 파일을 준비를 했는데, 자, 8장 안정도. 뭐라고요? 각 안정도가 위상각 안정도입니다. 전압 안정도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정태, 동태, 과도 안정도로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미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태에서는 일기 무한대 계통을 벡터도로 해석해라. 그래서 아까 일기 무한대 계통이 뭐냐?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무한대 무선이 뭔지. 이제 질의하는 내용들이. 동태는 빠진다고요. 양쪽으로. 그래서 과도 안정도. 고장 중에 송전 전력을 계산한다. 아까 고장 전과 고장 후를. 고장 시 등가 대칭분 임피던스를 통해 가혹 조건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알 수 있다. 아까 뭐 전달 함수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고장의 종류에 따라서 1선 지락인지, 그 다음에 성간 단락인지, 그 다음에 2선 지락인지, 그 다음에 3상 단락인지. 여기 어떻게 되면 한 선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2선 나오고, 그 다음에 2선 나오고 3선 나오면 된다. 근데 처음에 1선 지락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1선 지락 다음에 단락 나올 거고, 단락 나오면 지락 나올 거고, 지락 나온 다음에 단락 나올 거다. 이렇게 외워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실 때는. 근데 이게 보시면 이제 Z0가 10오hm, 그 다음에 Z2가 뭐 30%라는 걸 넣어가지고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럼 나중에 이런 것들, 설명하면서 그런 수치를 넣어가지고 요거로 되는 것들을 또 보여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채점자가 이 사람이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겠죠. 등가 대칭분에 대한 임피던스. 저번 시간에 이제 고장전류 계산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2A다. 근데 이제, IA를 물어볼 때는 3이 들어가면 된다. 예? VB나 VC를 물어볼 때는 A 자승 마이너스 1. 왜? B니까 A 자승이고. 처음에 1 나온다고 그랬죠? 1선 지락이니까. 그렇게 해도 외우시라고. 가로 열고 Z0 플러스 A 자승 마이너스 A에 가로 닫고 Z2. 이거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입으로 나올 때까지. 왜냐면 입으로 나온다는 건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나온다는, 틀려도 입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는 아닙니다, 사실. 말은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에서는 여러분들이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되지만 기술사 공부할 때는 그게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틀렸다라는 걸 알아야지 다시 또 연습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말을 많이 해버릇해야지 나중에 면접 보실 때 채점 면접관한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틀려도. 자꾸 머릿속에서 정립이 되지 않으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정립하고 나서 그걸 순서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막 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정립하고 나서 그거를 순서적으로 쓰셔야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키워드가. 회전체 운동 방정식, 아까처럼 입력과 출력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과도시의 1기 무한대 보선, 과도시의 2기 시스템, 정태시 발전기 등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등면접법은 2기 계통, 단단법은 다기 계통에서 간략 계산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안정도 향상 대책, 전력회사 측면에서 리전, 충, 입기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리액턴스를 감소하는 측면이고 전압 변동을 억제하는 측면이고 발전기 입출력을 평형화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HVDC나 팩치 같은 기타 기기가 있더라. 요건 이제 기본서에 있는 그 순서대로 쓴 거고요. 거기다 이제 좀 더 살을 더 붙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 차동기공진이 나왔습니다. 25점짜리로. 여기도 팩치나 뭐 PSS 같은 부분이 다 반대로 들어갑니다. 안정도 판별하는 방법은 뭐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자동제어에서 보는 안정도 판별법은 여러 가지 있죠. 루스 후리치법도 있고 뭐 나이캐스트 선도도 있고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동제어의 관점이었고 여기는 송배정 공학에서의 안정도 판별법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등면접법이라든가 단답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외에 안정도 해석 방법이 있었죠. 해석 방법이 있고 판별법이 있고 해석은 여러 가지 한다는 거죠. 선형 방정식으로 해석하거나 고유값으로 해석을 하거나 에너지 함수법으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미분을 한 비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행렬식으로 해석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극좌표를 이용하거나 직각좌표를 이용하거나 여러분들 뭐 막 갖다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 모를 때는 근데 이제 갖다 쓰시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다. 막 쓰는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해놓고 그 다음에 가, 나, 다, 라 이런 식으로 형태가 이제 딱 보기에 깔끔하게 보여줘야지 채점자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뭔가 알고 좀 정리를 했구나. 세부적인 건 다 안 본다고요. 눈에 띄는 키워드만 보는데 일단 많이 썼고 내가 아는 그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점수는 준다는 얘기입니다. 제페로 방식의 종류하고 특징, 단상, 삼상, 단상 플러스 삼상, 다상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계속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 조금 더 내용이 많아졌죠. 예.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더 워밍업을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바닷속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물 조금씩 찌그리고 그 다음에 더 찌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풍덩하고 들어가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안정도, 개요, 정태 안정도. 항상 키워드를 먼저 이 목차를 보시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 기본서에 있는 목차가 머릿속에 있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다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뭔지는 아시거든요. 안정도, 개요, 정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회전체 운동 방정식, 등면접법, 과도 안정도 계산, 단단법. 이게 다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요. 안정도 향상 대책. 이게 다 시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를 아셔야지 그 키워드 안에 있는 게 이게 답안지를 쓰시는 거겠죠. 안정도 계산, 정태, 동태, 과도. 안정도의 종류가 뭐냐 이겁니다. 탈조가 뭐냐, 스테와트가 뭐냐. 위상각하고 전압 안정도로 나눠지는데 위상각 안정도가 정태, 동태, 과도 안정도로 나눠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정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이게 바로 위상각 안정도를 보는 부분인데 동태가 빠졌죠. 동태가 저쪽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한대 보선이 뭐다? 내부 임피던스가 제로고 전압 이하는 그 크기와 위상이 부하의 증가함에 관계없이 전혀 변화하지 않고 극히 큰 관성 전수를 가지는 용량 무한대 전원을 말한다. 하나로 쭉 쓰시는 거고 1번, 2번, 3번, 4번 쓰시는 거고 어떤 게 더 낫냐고요. 하나로 쓰시면 2줄 나옵니다. 번호 쓰시면 4줄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도 정답입니다. 더 많이 쓰니까. 예? 일단은 보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ZI, V, 델타. 큰, 이게 관용을 베풀어라. 뭐, 이렇게. 그렇게 였습니다. 일기 무한대 계통에 대한, 아까 비돌긋기에 관련된 회로도하고 벡터도하고 전력 상차각 특선을 이용해가지고 P는 X분의 2F, 2R, 사인 세타를 증명해라.
이게 일기 무한대곡선의 전력 상차각 특선을 벡터로 그리고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기본서에 있는 책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발성배정 기술사는 거의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답이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주셔야죠. 예?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뭘 먹었니 하면은 나는 어디 가서 뭐하고 뭘 먹었습니다. 이거하고 틀리죠. 예? 나는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비빔밥 안에 뭐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참 맛있었고, 이렇게 쓰는 거하고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거 참 맛있겠다라는 그 느낌이 들게끔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화력은 뭐고, 다기계통 정대안 정도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일기계통,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 거하고 그냥 하나만 있는 거하고 이제 그 해석하는 방법이 틀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법도 있고 여러 가지 클라크법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하셨다가 쓰시는데 요 다음에 보는 내용에 보시면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과도한 정도. 전력 상차각 특선을 시간적인 요소까지 고려했다. 고장 중의 송전 전력. 아까 고장 전, 고장 후, 고장 중. 이건 뭐냐? 아까 사고가 났을 때, 고장 전에 송전 전력이 100%였다면 고장 중에는 50%로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고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복귀가 되니까 고장 중에는 50%로 떨어진다. 2분의 1로 떨어진다는 걸 계산하는 것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 계산을 하면 어떠냐? 고장 중에 전달 임피던스 ZF를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고장 중에 전달 임피던스를 계산하다 보니까 Z0 플러스 ZF의 형식으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등가회로도 그려주셔야 되고. 일선지락 같은 경우는 이 등가회로가 어떻게 되냐면 Z0, Z1, Z2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Z0 플러스 ZF분의 EA가 나오거든요. 그럼 뭐냐? 이 ZF가 고장 중에 전달 임피던스라면서 고장 등가, 고장 중 전달 임피던스가 아까 고장 임피던스입니다. 예? 고장 등가 임피던스. 그 뭐냐, Z0 플러스 ZF는 여기 Z0 있었고, 여기 Z1 있고, Z2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Z0 플러스 ZF라는 건 ZF가 Z1하고 Z2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ZF는 Z0 플러스 Z2가 된 겁니다. 이선지락은, 이선이나 선가는 뭔가 병렬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Z0 플러스 이게 Z0 플러스 Z1, Z0, Z1, Z1, Z2, Z2, Z0입니다. 그 Z2를 놓고 가로 열고 막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요게 나온 겁니다, 지금. 이따 그 수식을 보시면 알고요. 선간 단락은 단락이니까 Z2, 단락에서 뭐라고요? 영상 임피던스가 없다. 예? Z0 플러스 Z2인데 여기서는 이제 선간 단락이다 보니까 Z1이 없고 Z2만 있습니다. 그래서 Z0는 여기 항상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삼상 단락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나중에 Z0 플러스 Z1, Z2에서 이 밑에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정상분만 기인하다 보니까 그게 0이 되는 겁니다. 지금 Z0에 더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고 설명해라. 안정도 가학 조건이 이와 같이 변하는 것을 설명해라. 아까 설명했죠. 1선 다음에 2선, 2선 다음에 3선, 지락 다음에 단락, 단락 다음에 지락, 지락 다음에 단락. 이렇게 외워주셔도 그냥 쓴다고요. 나중에 헷갈립니다. 그냥 외우는 방법입니다.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 ZF는 고장점에 병렬로 삽입한 것과 같다. 그럼 직렬로 삽입한 때는 언제죠? 예? 직렬로 삽입한 거는 언제 때 직렬로 삽입한 거하고 같죠? 단선 조건일 때. 1선 단선이나 2선 단선일 때. 그럼 1선 단선에 대한 조건이 이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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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단선일 때는 1선 단선일 때는 2선의 지락을 보시면 되고요. 2선 단선일 때는 1선 지락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용을 바꿔서, 이렇게 X자로 바꿔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도 표를 보시면 이제 외우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를 알고 나면 나머지 똑같으니까 그냥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안 물어봅니다. 1선 단선 시에 그거 풀어서 쓰라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1선 지락, 2선 지락, 선간 단락, 3상 단락은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그걸 쓰고 더 많은 부분을 써줘야 되겠죠. 그때 책에 있는 그림 다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회전체 운전 방정식, 동기기의 운전 방정식이다. 일기 무한대 계통의 과도 안정소의 동요 방정식, 동요를 한다. 예?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dt 자성분의 d 자성 세타. 이게 미분 방정식이라고요. 2번 미분했습니다. 세타를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아까 전력 상차각 곡선이라면서요. 상차각. 이 세타가 변화하는 걸 시간에 따라서 자꾸 미분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보다 보니까 여기 P0, 기계적인 입력, PM, 정기적인 출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데 PM은 이렇게 나오니까 기계적인 부분은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요 M, 관성정수, W, 각주파수, 여기 뭐 토크가 들어가기도 하고 관성이라는 건 뭐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안에 사람이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이 회전기도 입력이 안 들어오더라도 이 부분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관성이죠. 그런 관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입출력이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이 관성에서 얘가 뭔가 어느 지속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그리고 각주파수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W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2파이-F. W는 2파이-F니까 2파이-F가 뭡니까? 2파이가 이거고 그걸 주파수로 나눈 거 이걸 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가 2파이고 그걸 주파수로 곱했다 그러면 60회를 뜨면 이걸 60개를 곱한 거죠. 그걸 이제 나눴든 곱했든 뭐 어떤 부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례를 한다. 이게 곱했다는 건 그만큼 많이 공급을 해줄 수 있다니까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관성에서 얘가 왔다 갔다 하면 뭔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걔는 이제 밑으로 내려갔을 거고 정 안 되면 나중에 옵니다. M분의 W, PI-PN, 사인 세타 이렇게 옵니다. 그냥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답안이. 등면접법, 과도한 정도 계산. 등면접법은 면적이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기계통에 적용한다. 두 개를 비교해야 된다고요. 등면접법하고 단단법을. 그럼 얘의 단점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위삼각 변동의 시간적 관계까지는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근데 단단법은 장점이겠죠. 그게. 위삼각과 각속도 시간 관계에 대한 것들을 그림으로 해준 부분이다. 시간적인 관계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단단법을 쓰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기계통이고 얘는 다기계통이고 표로 등면접법, 단단법, 적용계통, 2기, 3기, 뭐 다기계통, 뭐 장점, 뭐뭐, 단점, 뭐뭐 이런 식으로 그림, 해석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 표로 해주면 한눈에 딱 보기 좋죠. 이렇게 전체적인 요약하는 걸 표로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을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표로 요약해서 전체적인 부분 내가 이렇게 설명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거하고 그냥 설명하는 거하고 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답을 써주셔도 됩니다. 정의해서 간단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뭐뭐를 설명하겠다 해주고 뭐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뭐뭐가 들어가서 특징, 영향, 장점, 단점 뭐 기능, 특성,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정의, 개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을 하시다 보면은 그걸 갖다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뭐 방향이라든가 결론 이런 부분을 마지막에 써주시고요. 그래서 제표로 순서 어떻게 되는지 그림 그려가지고 그림 4개 그림이다. 교과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등변제법 그림, 고장시 전력 위상차각 특성, 가설력과 감성력의 면적으로 판단. 가설력이 어떻게 된다고 이거 여기 올라갔던 요 면적하고 여기 올라갔던 그 면적 2개를 가지고 판단한다. 차단 시간을 파라미터로 해서 등면적이 될 때까지 고장 구간 선택 차단을 통해서 조정해서 안정도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야되는데 요걸 빨리 차단하면 요 면적이 요 면적보다 작았을 경우는 안정하더라. 늦게 차단하면 얘 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 밑에서도 또 끌고 와야 되니까 이 밑에는 뭐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P0 밑에만큼 전원을 공급 못 해주니까 그게 작년 9월 15일 때 정전을 일으킨 결과 아닙니까? 전류가 부족하니까 전력이 부족하니까 끊어버리는 겁니다. 끊어버린다는 거는 이제 탈조가 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단단법, 다기계통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위각 출시라고요. 위삼각과 각속도하고 시간을 관계하는데 그 안에 입력과 출력이 그림이 들어가 있다. 근데 위각시 하니까 좀 뭐 해가지고 그냥 위각 출시 뭐 그렇게 애운 겁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그냥 그림으로 애우다 보니까 위각 출시 하니까 좀 뭐 한 것 같아요. 출력이 있으면 당연히 입력이 있겠죠. 그림을 통째로 애워버리는데 그게 안 애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애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고장시간 0.6초 그림.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0.6초에 이후에 되면 탈조되는 그 그림을 가지고 단단법에서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단단법에서는 요거를 가지고 설명하면 되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방향은 잡아드리는데 애우고 쓰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몫이란 얘기죠. 자, 안정도 향상될 때 뭐라고요? 리전 충익기, 리액턴스 감소하고 전압 변동 억제하고 충격을 감감하고 발전기의 운전 방정식에서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기 입출력 평형화를 줄여주기 위한 부분, 그리고 기타 팩치나 HVDC DT 자성분의 D 자성 세타는 N분의 W의 P0 마이너스 PM인데 N분의 W고 이 PM은 뭐라고요? X분의 ES, EL 사인 세타죠. 그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요 다음 부분은 잠깐 쉬었다 할 건데요. 보시면 이 안에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렵지만은 다 돼 있습니다. 여기 일선지락 이런 부분 다 나와 있고요. 리전 충평기 다 나와 있고요. 에너지 함수법이 뭔지, 안정도 향상 대책이 뭔지, 리압 충익기, 리전 충익기, 여러분들 외우시기 나름입니다. 압이 더 편하시면 리압 충익기를 한다지. 이게 전류인지, 전력인지, 전압인지, 모르니까 전자를 쓰니까, 모르니까 압을 쓴 겁니다, 그냥.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키워드 앞을 가지고 보시든, 뒤를 가시든. 요거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